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작년도 2023년도 연세대 물리논술을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긴 하지만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렇게 제시문이 네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네 개가 있고 이제 그림이 네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제시문과 이제 그 문제 그 다음에 그림을 각각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 이런 그 전하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세 개의 정육각형으로 구성된 틀이 있는데 꼭지점에 이제 전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다 해서 미리 이 전하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네 개는 우리가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플러스 전하 두 개, 이제 마이너스 전하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위치는 이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으며 각각의 전하량이 Q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한 변의 길이가 3cm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전하량이 주어졌고 이때 가운데 지점, 즉 요 전하에 어떤 위치한 양의 전하가 다른 전하로부터 받는 R자임의 크기가 이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하 배치와 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전하 배치를 구하고 각 경우에 이 R자임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의 크기는 이제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하고 쿨럼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푸느냐, 이제 뭐 쿨럼 법칙을 묻는 문제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 이쪽이 이제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 Q가 있으면은 이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을 우리가 만약 요 스몰 f라고 하면은 f가 여기 k, 그 다음에 요 떨어진 거리 a가 떨어져 있죠. a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q 제곱이 될 거고, 서로 이제 당기는 힘이 되겠죠. 플러스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고, 얘는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의 합성 힘을 요게 이 전하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선 요 가까운 데 있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거 뭐 계산해 보면은 요게 이제 K가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3cm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죠. 요거에 이제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Q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마이너스 6승 쿨롬. 요거에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 339에서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뉴턴, 10뉴턴이 나오고, 즉 요 사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10뉴턴이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요게 이제 특징상 요 멀리 떨어진 놈은 요게 이제 지금 그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게 길이가 요 중심이 되고 육각형에 이렇게 두 배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요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육각형의 성질에서 여기 다 정삼각형이 돼서 요 길이가 다 같죠. 같기 때문에 즉 요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얘는 두 배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서 그 서로 작용한 힘은 요 거리가 두 배니까 4분의 1 F가 될 겁니다. 그렇죠? 4분의 1 F. 거리 제곱의 힘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힘을 F'이라고 하면 F'은 멀리 떨어진 놈들은 서로 4분의 1 F만큼의 힘을 주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걸 염두를 해서 보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냐면은 대칭성호를 묻고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즉 요 가운데 놈이 어디로 어떤 힘을 받을까, 최소 힘을 받으려면은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이제 상쇄돼 가지고 네트 힘이 상쇄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게 좀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상쇄되려면 가장 심플하게 이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끼리 서로
120도의 각을 이루니까 네트 힘이 0일 거고, 또 이쪽이 플러스면은 이 플러스끼리 봐도, 이 큰 삼각형을 이렇게 봐도 역시 네트 힘이 0이 되겠죠. 플러스니까 다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최소가 되는 알자 힘은 그 힘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제로가 된다 그거죠. 이게 대칭 마이너스, 안쪽에는 마이너스가 배치되고 밖에는 플러스가 배치되는 이런 경우. 그래서 그 뭐 배치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죠.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배치의 경우에는 알자 힘이 0이 된다. 그걸 뭐 써주면 될 거고,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고, 그러면은 최대가 되는 경우는 뭐냐?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우고, 네, 최대가 되는 경우는 반대로 최대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한쪽으로 모이면 되겠죠. 한쪽으로 모이려면 어떤 배치가 되면 될까요? 한쪽으로 모이려면은 이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끼리 이쪽으로 모여 있고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네트로 이쪽에서 밀고 이쪽으로 당기겠죠. 이런 쪽으로 이제 힘이 작용할 겁니다. 이게 이제 최대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 최대가 되는 경우를 구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 힘을 아까 보면은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니까 요걸 계산해 보면은 이쪽으로 아까 F가 작용하죠. F가 작용하는데 요거 때문에 4분의 F만큼이 또 추가로 작용하죠. 이쪽으로. 요쪽 전화 때문에 받는 힘은 4분의 F라고 했으니까 4분의 F가 추가되니까 F 플러스 4분의 F가 돼서 즉 4분의 5F가 이쪽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얘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지금 이쪽으로 F로 당기고 있고 이쪽으로 지금 거리가 먼 거니까 4분의 F로 당기고 있고 이쪽으로 F를 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역시 4분의 5F가 될 겁니다. 4분의 5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역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역시 4분의 5F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이 이제 4분의 5F, 그러니까 이쪽을 당기고 이쪽으로 역시 4분의 5F, 전부 다 이제 4분의 5F가 되는 거죠. 근데 요게 같다는데 여기 이제 책 안정을 하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 육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요걸로 역시 육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게 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요거 2배가 되니까 역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힘을 합하면은 요 길이 2배니까 4분의 10F가 된다고 보죠. 그래서 아까 F가 구해놓은 게 10N이라는 걸 구해놨으니까 4분의 10 곱하기 즉 2분의 5 곱하기 10이니까 결과적으로 25N. 그래서 최대값은 25N이고 최소값은 0N이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배치도 맥시멈 최대 배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배치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은 그림 2와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점에서 드론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제 v1의 초기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직 하방으로 이렇게 던진 그 물체의 운동이랑 같은 거죠. 이때 낙하하는 동안 드론은 0.8g의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0.8g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g가 아니죠. 그 드론이니까 양력 때문에 좀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드론이 낙하하기 시작한 시점에 드론이 낙하 지점에서 수평만큼 d만큼 떨어진 거리, d만큼 떨어진 데서 세공을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질량이 m이고요. 초기 속도가 이제 v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45도로 각도로 던졌다. 이때 그럼 포물선 운동을 해가지고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요 그 낙하 지점에서 이 드론에 명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 이렇게 쭉 던져가지고 이 드론이 떨어질 때 같이 이제 맞게 된다. 옛날에 이런 그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서 뛰어내릴 때 뭐 포수가 원숭이를 겨냥해 총을 쐈을 때 그 총알이 이제 그 원숭이에 맞게 되는 그 상황이랑 사실 같은 거죠. 그걸 조금 이제 각색을 한 건데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초기 속도 v1이 주어지고 높이 h가 주어지고 수평거리 d가 주어지고 세공의 질량이 주어졌을 때 이 명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발사 시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2분의 1 요 m v2의 제곱이니까 v2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t하고 v2를 구하면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뭐 기본적인 공식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드론 입장에서 보면은 요 드론의 높이를 만약 뭐 y라고 한다면은 요 y에 대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을 쓰면 되죠. y는 여기 어떻게 되나요? 처음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이제 v1t가 되고 빼기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주어지겠죠. at 제곱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다 했으면은 h 빼기 이제 v1t에다가 빼기 그 a가 0.8g죠. 그래서 2분의 at 제곱하면 0.4 gt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공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걸 힘을 나누죠. 그래서 속도를 나눠서 생각하면 이쪽으로는 등속 운동, 이쪽으로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게 v면은 이거는 이제 루트 2분의 v가 되겠죠. 루트 2분의 v2에도 루트 2분의 v2가 되고 이쪽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즉 루트 2분의 v2 곱하기 시간 t 한 개에 요 거리가 d만큼 가면은 얘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y축으로 보면은 역시 이걸 이제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요 높이 세공의 높이를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속도 역시 루트 2분의 v2 t 빼기 2분의 1 여기선 가속도 g가 되죠. gt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1번씩 뭐 2번씩 3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식이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t하고 v2를 이제 구하는 건데 어떻게 풀면은 잘 풀 수 있을까요? 우선 요 식에서 우선 1번식하고 3번식에서 요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걸 t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이제 만나니까 요 높이도 이제 y의 높이도 같은 거죠. 그래서 h 빼기 v1 t 빼기 0.4 gt 제곱이 요거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루트 2분의 v2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지금 요 1번하고 3번식을 연립한 요 식에서 이걸 조금 간단히 하면은 요게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0.5 gt 제곱이죠. 여기 0.4 gt 제곱이 있으니까 요 다시 쓰면 0.1 gt 제곱이 되어 버리죠. gt 제곱 빼기 시간에 대한 항은 마이너스 이제 v1 플러스 루트 2분의 v2 이렇게 되죠. 여기 넘기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h가 이제 0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2차 방정식, 시간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t를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g가 10이니까 다 있으면 이게 t 제곱
빼기 V1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V1이 10이죠. 그래서 V1이 10t.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V2t가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V2t가 여기서 d가 돼버리죠. d가 지금 얼마냐면은 d가 1100이죠. 1100.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100. 그 다음에 플러스 h가 지금 1089죠. h가 1089. 가 제로다. 요거 이제 푸는 거죠. 2차 방정식. 그럼 t제곱 빼기 10t 빼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이 0이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면은 t 마이너스 11 t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t는 이제 11이 된다. 11초 후에 이제 만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t가 11이니까 여기 v2는 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2를 구하면 v2는 다 있으면 v2는 t분의 루트 2d가 되는데, 다 있으면 11분의 루트 2 곱하기 d가 지금 1100이죠. 1100 집어넣으면은 100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 됐죠. 그럼 그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1 mv2의 제곱이니까 요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질량이 0.9가 되고 v2 제곱이니까 100 루트 2의 제곱이죠. 100 루트 2의 제곱 구하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0.9 곱하기 2는 이렇게 없어지고 0.9 곱하기 10의 4승이 돼 가지고 다 있으면 이제 9,000이 되죠. 그래서 9,000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굉장히 간단한 그런 문제인데, 요걸 이제 계산 끝까지 문자로 하려면은 이게 조금 어려워지고, 적당한 선에서 이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해서 요 2차 방식을 푸는 요런 게 하나의 그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묻는 문제인데, 전자기 유도 폭이 L인 이런 그 D 모양의 그 도선에다가 그 저항 R이 있고 전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때 종이면에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고 균일하게 걸려 있다. 이때 도체 막대를 두고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며 전류를 측정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었다. 전류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1초 간격으로 됐는데 2, 1, 뭐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딱 착안할 수 있는 게 요게 그 2라는 얘기는 이렇게 전류가 이제 흐르는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흐르는데 요 속도에 비례하죠. 그 전류가 잠시 뒤에 고하겠지만 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전류 시간 그래프가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속도 시간 그래프와 사실 거의 유사할 거다. 이제 거기에 착안하면 되죠. 그래서 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 나중에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구해 가지고 이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봐도 5초 동안의 이동 거리, 즉 5초 후에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로 했냐면 도체 막대 위치를 그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초기 t가 0인 지점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제 그걸 이제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시계 방향의 전류를 양해부호로 한다. 즉 반시계 방향,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제 양의 i가 플러스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이 도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그 자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그 자기장 생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렌즈의 법칙, 오른손 법칙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흘러야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잡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때 전류가 속도가 얼마에 해당하느냐, 이제 그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러데이 법칙 할 때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EMF, 즉 기전력이 마이너스 dt분의 d파인데 플럭스
자속의 변화인데 요 해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B 곱하기 V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움직임 속도 V이고 요 L이라면은 요 BVL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EMF가 요게 이제 IR이 되는 거죠. 오메 법칙에서 IR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I는 해서 요 I는 구하면 이제 R분의 BVL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I를 구했죠. 근데 지금 이제 V를 구하는 거죠. 지금 속도 V는 다 있으면은 이제 BL분의 이제 I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I가 지금 요 2mA 할 때 요 속도 V가 얼마에 해당하는지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은 B가 자기장 0.4 테슬라, B가 0.4 집어넣고 L이 0.5 집어넣고 그 다음에 I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집어넣고 저항이 지금 R이 10을 집어넣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은 요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냐면은 0.1이 나옵니다. 0.1 메타퍼세크. 그래서 요게 이제 0.1이라는 거죠. 0.1이 되니까 얘는 이제 0.05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0.1이 될 거고 얘는 이제 그래서 이걸 다 있으면 이제 이게 속도로 바꾸면 0.1m/s 0.05가 되고 마이너스 0.05가 되고 마이너스 0.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리를 구하면은 이 거리는 요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거리니까 거리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0.1 요 면적은 0.1이죠. 그 다음에 0.05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이제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0.0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0.0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0.05가 되죠. 그래서 단위가 메타니까 결과적으로 5cm 여기서부터 5cm만큼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공식을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고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V를 구하면 이게 바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이제 이동 거리다. 이제 그런 기초적인 역학적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까다롭고 실수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면요. 그림사와 같이 이제 동일한 저항 36개가 이제 등간격으로 배치된 원형 도선이 있다. 원 도선의 반지름이 이제 요 L이고, 그 다음에 각 저항의 크기는 이제 R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장치와 전류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계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고리 O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 P가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고리가 이렇게 한 점에서 출발하여 O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P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요 연결고리 O와 P를 연결 부분 확대해서 보면은 요 O점하고 요 P점이 지금 요 각 저항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도선에 전압을 걸어, 그래서 요 위치하고 있을 때 V를 걸어서 초기 전류값 I0를 이렇게 측정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기 전류가 이제 I0가 나왔고요. 그럼 이 저항이 몇 개가 지금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몇 개가 들어있을까? 예를 들어 뭐 X개가 만약 들어있다면은, 그러면 이게 원이니까 크게 보면은 요 36개 중에 나머지가 있겠죠. 그럼 3600X가 이제 여기 배치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P는 등속 원운동 후 2초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저항의 어떤 중간에 도달하고 그때 전류를 이제 I2라고 이제 했습니다. I2는 시간이 이제 2초일 때 그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원형도선에 이제 반지름이 주어졌고 저항값 주어졌고 5V 그다음에 전류 I0 6A 그다음 2초 후에 이제 이렇게 전류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요 2초 동안에 여기서 요만큼 갈 때 고리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원운동의 평균 속력 V는 원운동은 이제 R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에 해당하는 게 길이 L이 되고 요 오메가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 요게 촉이 얼마만큼 x가 얼마인지를 일단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즉 t가 0일 때 I0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때 저항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저항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신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I in이라고 하면은 이쪽 I out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안쪽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이 X개가 들어있고 또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R 어떻게 되나 이번에 36개 빼기 X개의 저항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동시에 이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지 이 전압이 이렇게 걸어졌을 때, 즉 V로 걸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검유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 보면은 요거는 그 병렬 연결 저항 구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가 있죠. 즉 전체 R 전체 저항 R 토탈 분의 뭐 1이라고 하면은 R 토탈 분의 1은 여기 R 이쪽은 요거 역수죠. 이쪽이 저항 RX 분의 1이 되고 요거의 역수는 R 곱하기 36 빼기 X 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요 항상 이런 거 하는 거 통분해 가지고 즉 통분하면 R 제곱 X 36 빼기 X 이렇게 되고 그다음 분자는 요거 통분하면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RX는 없어지죠. 그래서 36 R만 이렇게 주어지겠죠. 36R 그래서 R이 하나 없어지죠. R이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즉 전체 저항 R 토탈을 구하면은 여기서 구하면은 36분의 R 곱하기 X 곱하기 36 빼기 X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요 I0일 때 T가 0일 때 요 저항을 I0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T가 0일 때 I0가 지금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우리 T가 0일 때 즉 R 토탈이 I0분의 이제 V가 되는데 I0가 지금 여기 있죠. 6이죠. 6A니까 6분의 5가 되고 얘가 요게 되는 거죠. 36분의 R 토탈이 요게 돼야 되니까 R 곱하기 X 곱하기 36 빼기 X 이렇게 줘야 되고 R이 얼마냐면 R이 역시 6분의 1이 됩니다. R이 6분의 1 그래서 6을 밑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풀면 되죠. 요 식을 풀면은 뭐가 되냐면은 즉 X 36 이걸 X 36 빼기 X가 넘어가면 이제 5 곱하기 36이 되죠. 5 곱하기 36. 그래서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6X 5 곱하기 36 하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180 플러스 180이 0. 요거 푸는 거죠.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게 0이니까 X가 6 또는 30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게 6개 있고 6개 있을 때 나머지 요쪽에 이제 저항 계속 30개 달리는 거죠. 요게 1번 케이스거나 아니면
x가 30개거나 30개면은 나머지는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사실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문제의 상황을 보면은 이 저항이 어떻게 되냐, 2초 지나고 나서 그 전류가 더 6A에서 더 줄어들었죠. 그 얘기는 요게 이제 여기 있다가 2초 갔을 때 요만큼 더 저항이 이쪽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x가 30인 경우가 아니라 x가 6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저항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그 t가 0일 때 이미 저항이 이제 6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은 2초 마찬가지로 그럼 2초 갔을 때 저항이 몇 개 들어있느냐, 그걸 또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거 뭐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건데, 2초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R 토탈이 2초 갔을 때는 여기 3분의 10이죠. 커런트가 3분의 10분의 볼테이지가 5가 되고, 이렇게 간단히 하면 이제 2분의 3이 되고, 여기 똑같이 요 식을 쓰면 되죠. 이게 36 곱하기 6분의 x, 36 빼기 x.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뭐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거 간단히 하면 18의 제곱이 x, 36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x가 9라는 얘기죠. x가 9면 x가 9가 아니라 x가 18. x가 18이면은 요 18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18, 36 빼기 18도 18이 되니까 x가 18이라는 얘기고, 즉 그래서 2초 동안은 2초 흘렀을 때는 그 저항이 R이 18개가 포함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요 그 저항이 하나 있는 요 앵글, 각을 우리가 구해 보면은 36개가 360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뭐 각을 구하면은 그 각은 이제 36개가 이제 2파이 라디안을 이루니까 저항 하나가 가질 때 그 각이 이제 18분의 파이가 되겠죠. 18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이렇게 저항이 하나씩 배치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오메가를, 각속도를 구하는 건데, 각속도는 다 했으면은 주기분의 어떤 그 앵글, 시간분의 어떤 앵글이 되는 거죠. 시간 2초가 되고, 2초 동안에 이 각이 얼마만큼 갔냐, 각이 18 빼기 6을 하면 되겠죠. 12개만큼 저항이 있는 각을 갔으니까, 즉 요 2분의 1에다가 요 18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12개 앵글을, 요 저항 앵글을 지나갔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오메가가 3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3분의 파이. 다 됐죠. 그럼 V는 R 오메가인데, L 오메가인데, 이거 다 있으면 L이 지금 L이 어딨나? L이 이제 파이분의 6 이렇게 딱 떨어지게 돼 있죠. 파이분의 6 곱하기 3분의 파이,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다 뭐 하면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2. 결과적으로 V는 2m/s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뭐 역학의 어떤 원운동의 기초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저항의 그 병렬 연결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문제인데, 항상 이 커런트가 흐를 때는, 도선을 따라 흐를 때는 이쪽으로 흐르지만 반대쪽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연세대 논술 문제를 보면은 요 4번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웠고, 아마 여기서 좀 변별력이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문제도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요 대칭성을 항상 쿨롬 법칙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문제는 뭐 평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즉 이번에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당연히. 그래서 역학과 전적이 어떤 합성적인 그런 문제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광전 효과나 뭐 컴퓨턴 산란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 이런 것들은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한번 다시 공식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 이중 슬릿 실험, 이걸 요즘 뭐 항상 그 양자역학 할 때 전자의 경우에도 이중 슬릿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관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포물선 문제, 역학의 뭐 포물선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충돌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드브로이파의 개념, 현대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질 파동 드브로이파의 개념이고, 이게 적용되는 게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이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축전기 문제, 작년에 이제 페러데이 전자기 유도가 나왔으니까 이런 축전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교류 임피던스 문제, 교류에 관한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학에 항상 원운동하고 로렌츠임,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장에 걸려 있을 때 이런 뭐 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포물선 문제와 같이 결부돼서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물리 논술을 항상 강의를 찍으려고 하다가 또 시간이 막상 또 내기가 쉽지 않고 해가지고 미뤄둔 김에 좀 강의가 좀 늦어지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